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 지금까지는 이제 유니콘이 어떤 회사들을 유니콘이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유니콘 기업들의 대체적인 특색들, 그리고 유니콘 기업을 만든 사람들, 또 만드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또 다음으로는 한국의 유니콘 기업들, 한국에서는 어떻게 유니콘들이 만들어지고 기획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로 보면은 이게 2019년도 그래픽일 겁니다. 그래서 이 LMP 코스메틱스까지 돼 있죠. 야놀자드가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배달의 민족은 엑시콘으로 해서 카운트를 안 하기도 하고, 이제는 12개 회사가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는 이제 옐로우 모바일 같은 약간 좀 위험에 처했다고 할까요? 아주 그 건강하게 잘 가지 않는 유니콘도 사실 있습니다. 그 최근에 바이오 회사인 에이프로젠이 추가가 됐고요. 2019년 12월에. 그리고 유니콘 기업 순위를 보면 현재 한국이 5위. 일본은 현재까지 이 유니콘 기업이 7개가 리스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 규모로 보나 일본이 훨씬 더 그 벤처에 지원이 되는 자금이 클 거라고 예상할지 모르시겠지만요. 절대적인 금액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의 벤처에 투자되는 자금들이 일본의 대강 절대적인 규모에서도 2배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일본의 경제 규모를 비교할 때 대강 5배에서 7배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일본이 큰데 벤처 기업의 창업 지원이 되는 자금의 규모가 우리나라가 대강 연간 4조 좀 넘죠. 근데 일본은 대강 2조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10배 이상 벤처 창업 지원 이런 것들은 활발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왜 그럴까요? 일본은 왜 유니콘 기근 현상이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훨씬 이 유니콘의 숫자는 적은데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본의 뭐 민족성일지, 이 보수적인 성향이라고 할지, 또는 일본의 이 경제 정책과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분들보다 대강 한 20살 정도 더 나이가 많으십니다. 이렇게상 일본의 그 정보통신부 장관님 나이가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셨었죠? 예, 78세시랍니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을 관장하는 장관님하고 비교하면 대강 20세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자기는 트위터를 잘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정도고, 물론 보수적인 이 사회에서 78세 되신 분이 정통부 장관 하시는 게 절대 이상한 부분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저만 해도 제 대학생인 딸에 비해서는 그 모바일 기기를 다루는 거라든지 요새 소위 말하는 많은 SNS와 접속을 하면서 생활하는 부분에서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그런 이유도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유니콘 기업 수는 미국의 22분의 1, 중국의 11분의 1. 다시 현실로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일본보다는 조금 잘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벤처 창업 강국인 스타트업의 강국인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면 상당히 떨어지는 수준이다. 한경련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 현황 분석을 보면 상위 10대 산업에 한국은 4개만 진출해 있고, 헬스케어, 빅데이터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에서는 전무하고, 그다음에 뭐 그 한국의 화장품 회사 또는 바이오 화장품 회사 이런 데들은 또 약진하고 있는 게 있지만, 어쨌든 이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의 분포 산업 영역하고 우리나라의 유니콘 기업 분포 유형은 좀 다르더라. 저는 그 중국에 대한 막연한 이 선입견들이 저희 창업 투자업계 또는 창업 생태계에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발전된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 하면 당연히 미국하고 중국이 꼽힙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달리 우리나라는 뭐 데이터 3법이 되고 이제 실시가 되면 좀 더 달라지겠지만 개인정보라든지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가 중국이 훨씬 더 자유롭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전에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틱톡 서비스하는 중국 회사 같은 경우에도 바이트댄스라는 회사죠. 거기도 AI를 활용한 뉴스피드로 시작한 게 그게 8년 전이죠. 그러니까 8년 전에 이미 AI로 뉴스를 만들어서 피드하는 사업 모델로 해서 모바일 시장에 진출했을 정도로 중국은 빠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거기까지는 못 가 있는 거, 그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향후에는 유니콘 기업들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갈 거다. 아까 그 차트 중에 그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에 7개가 IT 베이스의 이 플랫폼 기업들이었죠. 이제 자꾸 이런 얘기들 해요. 싸이월드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했는데 일본에도 믹스라고 있었어요. 비슷한 SNS 서비스가 있었는데 뭐 페이스북과 위챗, 텐센트의 위챗이 뭐 세계적으로 훨씬 더 성공한 모델로 보이니까 이런 차원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검증된 것이 우리나라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라이즈 하지 못한 건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영화 많이 봅니다. 또 영화 투자도 많이 했고요. 영화에서 보면 그 실리콘밸리의 모습을 담은 영화들, 창업 관련된 영화들이 뭐 수십 가지 굉장히 재밌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들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다른 게 우리나라는 일단 투자를 하면 투자한 후에 CEO를 대부분 그냥 남겨둡니다. 창업팀을 특히 이 밸류를 해서 창업팀이 좋아서 투자한 경우는 더더욱 그렇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투자자들 생각들이 굉장히 틀려요.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억에서 100억까지 가는 데는 굉장히 잘하는 팀이지만 100억에서 1000억 가는 데는 지금 이 팀으로서는 좀 불안해. 이렇게 됐을 때는 시장에서 그런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전문 경영을 뽑아서 투입을 합니다.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이제 그게 인턴이라는 영화를 보면 나오죠. 그래서 투자를 받고 큰 투자가 들어오면서 이 사회에서 CEO를 교체하려는 그런 메시지를 줬을 때 우리 창업자가 고민하는 그 고민을 로버트 디니로하고 나누면서 자기의 일상 생활도 지켜가면서 회사도 나름 자기 역할을 찾아가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을 만들어내려면 그런 자리에 집중하는 문화랄까, 이제 좀 더 전문적인 친구들한테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니콘은 분야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유니콘의 특징을 살펴보면 순수 IT 기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산업의 IT를 접목한 소위 말하는 이제 융합 기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IT 중에서도 이제 전자상거래, 핀테크 쪽으로 융합된 흐름들이 많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금융, 교육, 의료, 미디어 분야 스타트업들이 이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IT를 접목시켜서 유니콘화하는 그런 쪽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이제 금융이나 교육, 의료, 미디어 분야에서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을 이제 사례를 나타났고요. 유니콘 기업의 5가지 공통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를 뽑을 수 있겠지만 대강 BM이 혁신적이다.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팀이 비저너리하다. 팀이 비전을 공유하고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팀워크를 잘 이뤄서 나간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뒤에는 항상 글로벌 투자사, 대형 투자사, 실력 있는 투자사들이 백업을 해주고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시장이 성장하는, 굉장히 그것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글로벌 시장이었다. 그 다음에 경쟁사가 있었답니다. 경쟁사가 없는
무슨 블루오션 전략을 구사하는 그런 데가 아니라 항상 경쟁사가 있는 데서 경쟁을 뛰어넘으면서 성장을 했다라는 부분이 이 유니콘 기업이 된 기업들의 5가지 공통점입니다. 그 유니콘 기업은 언제 투자하게 되든지, 또 언제 어디서 어떤 회사들이 투자를 하게 되는지, 어떤 펀드에서 투자를 하는지, 또 어떤 형태로 주식으로, 채권으로, 또 어느 정도의 규모로 투자를 하는지, 그 다음에 계약 조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베리에이션은 있지만 공통점도 상당히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를 진행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봤을 때는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IPO를 하기 위해서, 또 비즈니스 모델을 더 검증하기 위해서, 시장 포지션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또 투자자의 경험을 또는 투자자의 네트워크를 더 활용하기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투자사나 투자사 포트폴리오의 다양한 리소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제 일반적으로 펀딩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디스커션을 좀 해드렸고요. 세계적인 유니콘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보면, 이제 유니콘이 가장 많은 나라부터 따져보면 미국, 중국, 영국, 인도 이렇게 나라들이 있고, 다양한 이 산업 영역에 걸쳐서 유니콘 기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플립카트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의 아마존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런 회사고, 인도죠. 인도의 아마존이라고 불리고요. 그다음에 오요라는 온라인 트래블 회사는 이제 인도의 에어비앤비라고 불리는 회사입니다. 호텔, 숙박 스페이스 공유하는 그런 회사고. 그 펀딩을 어떤 데서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이제 탑 티어에 있는 유니콘 기업들이 어떤 랭크로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 우버부터 디디 추싱, 에어비앤비, 스페이스X, 위워크, 뭐 루닷컴 이렇게 있는데, 반은 미국 업체, 반은 중국 업체, 이렇게 구성이 대부분 돼 있어요. 특히나 이제 유니콘 기업이 아니라 시가총액 상위 그룹을 보면 현재 아마 엔트닷컴이라든지 엔트파이낸싱이죠. 엔트파이낸싱이라든지 중국의 뭐 텐센트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상위권에 올라가 있습니다. 인도의 유니콘 컴퍼니 상당히 많고요. 현재는 16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테크 소프트웨어, AI 빅데이터 솔루션을 내는 테크 유니콘이고요. 이 유료 DNA 검사 가지고서 굉장히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DNA 검사를 $99에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는 그 고객의 정보를 DNA 정보를 또 상품화해서 팔고 있어요. 이중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굉장히 스마트한 회사고요. 프랑스에도 뭐 블라블라카라는 우버 비슷한 회사가 있는데, 우버하고 좀 틀립니다. 이제 유럽은 도시간 이동이 많기 때문에 도시간 이동 중심으로 하는 이 카풀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시그팍스라고 IoT 이 디바이스 만드는 기업이죠. 칩 디바이스. 그다음에 프랑스의 이헬스 스타트업도 있고, 또 프랑스도 AI가 상당히 발전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로 같은 경우는 AI로 원하는 사진 기사들이나 전문 촬영사들하고 고객을 매칭시킨다든지 그런 회사고, 또 렌스 같은 경우는 에너지 복지들 버려지는 차량용 배터리를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미래 비전을 세우고 있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많은 에너지 회사들이 사실은 유니콘 기업들한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토탈 같은 경우 프랑스의 석유 회사인데, 왜 석유 회사들이 이런 유니콘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할까요? 유니콘이지만 또 뭐 수천 단위로 투자를 하는데, 결국은 미래가 거기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겠죠. 메이저 석유 글로벌 스타트업에 투자를 집중하는 이유는 역시 우버 히치, 온트럭을 비롯한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향후에 우리의 생활을 확실히 바꿀 대세 또 커져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AI, 빅데이터,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존의 에너지 소비 성향을 확 바꾸기 때문에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에너지 가치 사슬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면서 동시에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선점하려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3년차 스타트업인 스웨덴의 노스볼트에 유럽의 폭스바겐 그룹입니다. 1조 원 투자해요. 이런 것들도 사실 비슷한 움직임이죠. 이제 조금 더 지금까지는 그 데이터에 의해서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조금 더 그 소프트한 얘기들, 도대체 세계의 유니콘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지, 우리가 유니콘들을 키우려면 또는 우리 회사를 유니콘으로 키워가려면 뭘 하면 되는지, 거기에 어떤 이슈들이 숨어 있는지에 대한 공유를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이 유성 교수님이 강연한 거, 또 815 머니라는 독립 유튜버 사이트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공감할 부분들이 많다. 그 중에 일부를 캐치해서 넣었습니다. 이 반환점에 선 유니콘 기업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유효성 교수는 반환점에 섰다는 건 이제 반의 성공, 유니콘 기업으로 투자는 잘 받았으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쇼미더머니를 하든지 시장에서 검증을 받아서 제대로 비즈니스 모델을 워킹하는 걸 보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닷컴 버블은 버블도 있었고요. 실제로 그 닷컴 버블의 주역인 회사들이 지금 현재 한국의 신경제 뉴이코노미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요. 그 제조업이나 하이테크 기업은 그 통계적으로 볼 때 유니콘 기업으로 구성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하드웨어가 일단 들어가면 그 코스트 스트럭처가 정해지고, 그리고 물건이라는 그 피지컬한 물체가 유통을 또 물류를 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비용이 또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거고, 그리고 그런 이 경제에서 돌아가는데 부수적으로 얽혀서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제 밸류체인을 다 따져 보면 너무나 이 하드웨어가 제공하는 이 효용이란 게 이제 한정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의 시가총액보다 거기에 100분의 1도 물건을 팔지 못하는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훨씬 높은 걸 보면 그런 이유를 하나 설명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아마존의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기업을 키우고 일반인들의 가치를 인정해 줄 때까지 선점할 때 기다리면 되더라. 2300배로 크더라. 주식 상장한 후에도 이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유니콘 기업 중에는 아예 상장을 안 하고 쇼미더머니라는 요구를 직접 시장으로 받는 게 아니니까요. 투자자들한테 검증을 하면 되니까 최대한 그 기간을 늘리는 성향도 있습니다. 또 이제 모빌리티 분야에 유니콘 기업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자율주행, 모빌리티 분야의 성장이 매우 가파르게 가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연관된 산업, 그 2차 전지 산업이 반도체보다 더 커진다, 멀지 않아서 이런 예측도 보이는 것처럼 이쪽 분야의 유니콘이 다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니콘 기업에 저희가 일반인들이 또는 펀드 사이즈가 조 단위가 안 되고 몇천억 단위가 안 되는 이런 작은 투자 회사들이 유니콘이 될 수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답은 예스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이제 이 반환점에선 유니콘이라는 이 책에서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게 그 모방 기업을 잘 찾아서 그 카피캣 기업 또는 카피 타이거라고 얘기하시는 그 기업을 잘 찾아서 투자할 수 있다면 유니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현재 한국의 시장 상황에서는 한국의 경쟁적 시장 상황이란 건 이 유니콘이 되려는 기업과의 경쟁도 있지만
자본이 좋은 유니콘이 될 만한 기업을 찾는 경쟁도 포함입니다. 이렇게 따져보면은 유니콘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시장의 선제적인 투자자들, 기타 투자사들의 투자 양식을 면밀히 관찰하고 따라가거나 병행하거나 좀 먼저 가거나 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유니콘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유니콘이라는 게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비즈니스 모델을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회사는 굉장히 잘 없습니다. 실제로 거의 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이베이도 사실은 카피캣 모델이었고, 그 배달의 민족이나 우버, 이츠 뭐 이런 것들도 전부 그 기존에 가장 먼저 한 회사들이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카카오 모빌리티, 리프트, 고잭 다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이 회사들이 다 유니콘으로 컸거든요. 그 택시 매직이라는 회사, 샌프란시스코에서 2007년 창업한 회사가 사실 오리지널 이 우버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장 처음 시작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80조 원 이상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커져 있는 건 우버인 거죠. 원조냐 카피캣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시장 니즈에 맞게 또는 시장 니즈를 리드해 가면서 사업을 키워갈 수 있느냐, 성장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상장하지 않고 유니콘으로 남아있는 회사는 왜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구태여 이 쇼미더머니라는 프레셔를 받지 않았는데 나가서 시장에서 이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만든 대답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견조한 사모펀드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에서 원래 약속한 대로 연구개발하고 적절한 기획대로 이 유저 프로시다라고 그러죠. 그 모집한 자금을 사용을 했다면, 그 용처에 맞게 사용을 했다면 넥스트 라운드도 시리즈 B를 했으면 C를 한다든지 그 다음 D를 한다든지 해서 사모 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이 시장 상황이 돼 있다. 라는 면에서도 계속 유니콘 기업으로만 남아있는 회사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을 성장할 확률은 미국 기준으로 저게 0.0006입니다. 0.00, 그러니까 공이 2개 들어간 퍼센티지가 되게 많습니다. 이거 못합니다. 네, 위치 맞습니다. 그리고 카피캣이라고 하면 이제 사실 좀 부정적인 어감이잖아요. 모방하는 자. 근데 그게 전혀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이상하지 않은, 부정적으로 사용을 낼 이유가 없이 보다 크리에이티브하게 적극적인 모방, 또 기술 베이스로 더 앞선 모방을 할 수 있다면 유니콘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세계적인 사모펀드들 또 투자사들도 카피캣 모델에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독일 베를린에 본사를 두고 있는 로켓 인터넷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 자체도 유니콘이고요. 여기 이제 슈머 브라더스라고 우리들은 얘기하는데, 그 친구들이 주장하는 건 카피캣만 가지고서 세계적인 유니콘을 여러 개 만들겠다라고 아예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클론 회사들을 투자해서 사실 만들어냈고 실제로 유니콘을 키우고 있고요. 그래서 카피캣이 아니라 카피타이거라는 말씀을 쓰시기도 하고요. 카피캣이 원조보다 더 훌륭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음이 밝혀졌고, 말씀드렸듯이 로켓 인터넷이라든지 텐센트, 알리바바도 또는 샤오미 이런 데도 전부 다 카피캣으로 시작한 세계적인 기업들이죠. 그래서 소위 이제 전략서 중에 카피캣 전략 이렇게 얘기하는 전략 용어도 심심치 않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디어의 함정, 첫 번째 선점하는 사람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두 번째 가는 사람들이 더 유리할 수도 있고, 팔로워 어드밴티지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살릴 수 있는 카피캣 전략을 잘 구사하라. 음식 배달의 원조는 테이크어웨이라는 네덜란드 회사가 2000년도에 쓰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배달의 민족도 그런 면에서는
적절하게 카피캣 전략을 구사해서 성공을 이뤘다라는 거고요. 매년 유니콘들이 200~300개씩 생겨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리 정책대로 간다면 내년까지 20개, 12개에서 20개, 8개가 더 생겨나요. 그럼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이 유니콘 후보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5조 원대 엑시 성공했고요. 해외에서도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을 한국적으로 재해석해서 잘 하고 있는 이 카피캣 유니콘, 예비 유니콘, 아기 유니콘이 있으면 주목하고 이제 투자해보는 거. 그리고 이제 유니콘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 모델 중에 플랫폼 모델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유경제, 그 안에서도 구독경제 모델들이 많이 보입니다. 모빌리티 마켓에서도 공유경제 부분은 뭐 라임 같은 이제 미국 회사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몇 개 회사가 벌써 나오고 있죠. 위닝 커피캣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오리지널보다 뭐가 뛰어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이 더 중요하다. 기술보다 제품보다는 비즈니스 모델이 더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Q&A를 할게요. 정부가 또는 민간이 투자자들이 VC들이 인위적으로 유니콘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얘기를 잘 종합해보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잘 교훈 삼아서 보면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쿠팡, 옐로우 모바일 전부 뭐 초기 유니콘으로 대표로 잘 나가던 기업들이었는데요. 쿠팡도 뭐 지금도 계획대로 잘 하고 있고, 옐로우 모바일은 원래 계획만큼 잘 안 가고 있습니다. 잘 못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를 잘 분석해보면 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투자사들이 지속적으로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로 투자를 해주면 유니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 컷에서 생각을 명심을 하고 있으면 유니콘을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라는 것도 답이 나올 겁니다. 투자는 과학이 아닙니다. 전 30년 가까이 투자를 해왔지만 투자는 과학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저희가 프라이빗 이퀴티 투자 3천억, 5천억 큰 단위로 투자해 갈수록 숫자를 중요하게 봅니다. 근데 유니콘에 대한 투자 또는 예비 유니콘 후보가 될 만한 회사에 몇십억, 몇백억 투자하는 거는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재무제표를 가지고 분석해서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 창업팀, 그리고 거기가 속해 있는 시장의 포텐셜을 예측을 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포지셔닝을 해서 어느 정도로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기업이 되겠는가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굉장히 아날로그고 주관적인 의사결정입니다. 그 얘기는 제가 여기 말씀드린 내용은 유니콘 기업을 만들려면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로 투자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대형 투자사들 또 사모펀드들을 설득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게 하면 그러면 위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유니콘 기업을 만들어 가려면 비즈니스 모델이 가장 중요한가? 다른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BM만 되는 것은 아니고 경쟁을 이기려면 비즈니스 모델뿐만 아니라 적절한 인력과 자원을 확보해서 구사하는 여러 능력들이 필요하겠죠. 이제 기타 제도적인 이 허들을 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거고, 또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해야 될 것도 있을 거고,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요. BM만 가지고는 성공을 장담할 수 없지만 BM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내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아마 시사점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유니콘을 만드는 것은 한 사람 또는 한 투자 회사가 만들지 않습니다. 유니콘 회사가 한 유니콘이 몇 개의 투자를 받았는가 보면 대강 5개에서 10개 넘어갑니다. 그 정도로 많은 이 주변의 조력자들이 협심해서 만드는 게 유니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투자사들한테 투자를 받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외 네트워크, 해외 투자사들을 영입하고 인바이트하고 해야 되는 일이고요. 해외 유니콘 어느 나라, 미국, 유럽, 중국, 멀지 않은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유니콘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회사들하고 같이 이 협업을 통해서 나도 유니콘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많이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상이고요. 그 뒤에 부분은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장 저는 한 30년 정도 계속 투자 일을 했고요. 그 중간에 뭐 애국회사 대표, 또 바이오 성장사 대표, 경영 컨설팅, 전략 컨설팅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업 투자자로서 한국의 유니콘 기업을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굉장히 저도 또 그런 회사를 찾아서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해외에서도 워킹하는 세계적인 유니콘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연구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